너무 좋네. 이봐, 와, 이 초반 토크가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모터가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되기 이전에 그냥 치고 나갑니다. 이 초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짜증나. 신용카드가 망가져가지고. 와, 그럼 충전하는 동안에 시동이 안 걸리고 에어컨이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마시고 케이크 하나 먹었더니 8,000원인가 8,900원인가 나왔습니다. 이런 마트 같은 데 와서 충전을 하면 가성비가 안 좋아. 아우디 매장입니다. 아우디 강서. 여기 딱 서. 그래. 마치 매장의 간판인 거 마냥. 열어드릴게요. 네, 자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도 열어주세요. 네. 그래. 와, 씨, SQ5 색깔 너무 이쁘다. 난 이 차가 더 관심이 있는데. SQ5. 와, 시트 레드네. 와, 앞에 카본 봐. 카본이 샥 돼 있습니다. 차 잘 나가겠네요. TDI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옛날 SQ5는 TDI였거든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통째가 거의 뭐 여기 대표이사인데 OTFSI가 네. 2입니다. OTFSI 2 아우디로 옮겼대요. 옛날에 폭스바겐에서. 이게 요즘에 그렇게 연비가 좋다며, 핫하다며. 가격이 1억이 안 넘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이 사실이더냐? 사실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연비 좋을 거고 착할 거고. 그쵸. 그렇지. 옵션도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 있어? 훌륭하죠. 네. 옵션도 훌륭하게 들어가 있는데 1억이 넘지 않고 9,000대다. 네. 9,810만 원. 9,800. 일단 내가 좀 타봐야지 알지 않을까. 또 연비 뭐 20km 넘는다 그랬는데 또 구라치는 걸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마곡, 강서 쪽에 마곡에 새로 아우디가 생겼는데 바이에른 오토, 여기 보시면 바이에른 오토랍니다. 이번에 도이치에서 새로 만든. 여기 도이치에서 아우디 저기로 만든 거야? 계열사죠. 네. 그래?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구나. 네, 맞아요. 원래 처음 이제 시작하는 데는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야 돼. 여기다 매장만 차려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회사가 어디든 네, 강소형 버프가 다 어디든 있으니까. 네가 해줄 수 있는? 네. A7 관심 있으시거나 아우디 관심 있으시고 이쪽 강서 쪽에 만약에 계신다면 여기로 찾아오셔서 얘를 찾으면 됩니다. 전화번호 써줄게요. 띵. 네. 전화번호. 여기로 연락을 하셔서 와서 시승도 가능합니까? 시승차 많이 있나요? 네. 도이치잖아. 도이치 돈 많은데 시승차 많이 갖다 놓으면 구에서 뭐 다 해드릴게요. 그것도 해주시고, 오늘 관심 있는 A7도 한번 시승 한번 해보고. 이건가? 네. 이야, 전기차들. 그러네. 여기 딱 올려놨구나. 이거 충전이 급속으로는 안 되지. 왜 우리 급속? 네, 완소만 돼요. 완속으로만 되는 거지. 네. 2시간이면 됩니다. 2시간이면 완속 충전이 끝나? 네. 까만색. 썬팅이 안 돼 있네. 야, 썬팅 안 돼 있으면 진짜 그거 아니야? 발가벗고 운전하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알아? 콩만 안 파시면. 옵션은 다 있나? 통풍, 열선. 네, 마사지 시트 빼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A7에 있었던 거 전부 다 있다는 얘기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기통이죠? 맞습니다. 4기통 2000cc, 하이브리드. 네. 2000cc 하이브리드. 여기 2가 딱 있네. 쿼트로네. 네, 카트로예요. 나는 가격이 9,000 얼마에다가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다 해서 분명히 큰 거 하나 뺐을 거야. 그럼 쿼트로지라고 생각했는데 쿼트로 안 빼고 들어가 있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어. 있네.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도 있네? 그럼 뭐야? 이거 뭘 뺀 거야? 이거 가격이 그럼 너무 좋은데? 사실 레이저 라이트랑 쿼트로랑 둘 다 빠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둘 다 있습니다. 아우디가 이를 갈았네. 많이 팔리겠네. 이거 계약 많지? 계약이 많은데 차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가지고. 그치. 네. 빨리빨리 계약해서 네. 계약할 순서대로 해야 돼. 이거는 CLS보다 헐났네, 이 정도면. 빨리 타봐야겠다. 시동음이 없지. 왜 붕 하고 시동이 안 걸리지 했는데 하이브리드네. 적응 안 돼. 엔진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밖에 안 납니다. 지하 주차장이니까 더 조용하게 느껴지죠? 이트론 EV 모드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요게 그러면 전기 모터로만 가는 거죠? 소리 들리십니까? 요거 모터 웅 돌아가 전기차 소리? A7 전기차.
내연기관 차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일단 기존 A7하고 다른 점이, 제가 A7을 몇 달 전에, 한 4달 전에 그때 일반 55 TFSI를 시승을 했잖아요. 그 시승한 경험을 가지고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다른 점은 RPM이 있어야 될 그 게이지 쪽은 RPM이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차지가 돼 있고, 뭐 다이나믹 모드 어쩌고저쩌고 밑에 차지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충전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중간 부분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7 전기, 430 기름, 요얘기예요. 47km는 무조건 전기로만 갈 수 있답니다. 하나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연비가 전기와 기름으로 간 연비, 뭐야 연비 왜 거지 같아요. 존나 쏘고 다녔나 보네. 이거 왜 이렇게 연비가 거지 같냐. 시승차라서 막 밟은 것 같고요. 이 차는 지금 127km 밖에 안 탄 차고, 거기에 전기로 얼마를 갔고 기름으로 얼마를 갔다, 요게 지금 나와주는 거죠. 이해했어.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능이 하나 나타납니다. 차량을 누르고 여기 충전 및 효율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걸 누르면 효율적인 주행 지원, 여기 지능형 관성 주행, 회생 제동을 걸지 아니면 좀 일반 차량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을 걸지, 너무 전기차처럼 하면 꿀렁꿀렁거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트론 모드 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있었던 이 EV 버튼을 누르면 전기 구동해서 전기 모터로만 가게 돼 있고요. 하루에 주행거리가 한 30km 내외로 되어져 있고, 30에서 한 50km 내외 요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리시고, 집이나 직장에 충전기가 설치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거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와 똑같이. 그리고 요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오토 하이브리드, 모터랑 내연기관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 충전도 해주면서 가는 그놈입니다. 주로 이제 요거를 많이 쓰게 되겠죠, 하이브리드를 쓰시는 분들은. 직분산 터보 엔진이 252마력 37토크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17.6kW 리튬 이온 배터리로 142마력 정도를 낸답니다. 합산마력이 367, 51토크. 충분하죠. 전기 모터가 이 토크가 초반부터 나와주면 제로백이 5.8초. 디젤 매니아인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일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봐야죠. 참, 하이브리드 진짜, 이거 맛이 너무 좋네. 이봐. 와, 이 초반 토크가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제가 디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토크이기도 한데, 토크가 좀 늦게 터지잖아요. 그래도 8 시리즈는 조금 빨리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편이기도 한데, 이건 뭐 넘사네. 제가 옛날에 BMW 330e 할 때도 이 정도면 M3 아래에서는 그냥 뭐 다 평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초반 토크잖아요.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니까. 이 초반 토크가 어느 정도냐면 모터가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되기 이전에 그냥 치고 나갑니다. 이 초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초반에 계속 밟고 싶어.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는 브레이크네. 브레이크. 오히려 이 차가 좀 더 무거워졌는데 브레이크는 그대로니까 살짝 좀 담력이 밀리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일단 주행 기록을, 누적 기록을 다 빵빵빵빵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000 연비도. 제가 이제 이 차량을 일주일을 몰고 다닐 텐데, 장거리부터 시작해서 시내 주행, 특히나 이 전기 모터가 달린 하이브리드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극강의 효율은 당연히 이런 막히는 시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한 38km를 가는데 지금 퇴근 시간이라 엄청 막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 빨간색. 이런 데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효율이 좋다. 뭐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기가 배터리 게이지네요. 보통은 저기에 왼쪽은 배터리, 오른쪽은 기름 게이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거의 풀로 충전이 되어져 있었던 거네. 40-50km 내외로 갈 수 있는 배터리였나 봅니다. 차량의 지금 자율주행 능력이, 프로그램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리뷰했었던 아우디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되게 영민해졌어. 차선 잡는 것도 그렇고, 특히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 그게 쭉 달리다가 저 앞에 있는 디스커버리가 여기 버스 전용 차선에서 갑자기 확 들어왔거든요. 보통 예전 벤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제가 타던 옛날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정신줄을 놔서 팍 풀어져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차가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천천히 그것에 맞춰서 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좀 스무스하게 차가 좀 세웠습니다. 한 2, 3년 전 아우디에 있었던 애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뭔가 더 좋은 장비가 들어갔다기보다 프로그램적으로 조금 더 좋아졌다, 뭐 그런 느낌? 아, 역시 차는 신형인가. 근데 하이브리드잖아요. 내연기관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할 때는 차량이 스탑하기 전에 엔진은 먼저 꺼주고 전기 모터가 도와주면서 가서 쓰고 다시 갈 때는 엔진이 켜지기 전에, 지금도 이제 가기 시작하죠. 이럴 때도 모터가 싹 가면서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면 뒤에서 엔진이 붙고 밀어주는 그런 형태. 그냥 순수 내연기관만 타는 사람으로서 느낌으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출발하고 스무스하게 섭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눌러놓은 이 상황에서 앞차를 계속 쫓아가고 멈추고 쫓아가고 멈추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영민하게 잘 시작하고 잘 끝나는 그런 느낌? 울컥거림 없습니다. 특히나 쓰려고 할 때 앞에 차가 다시 출발해버리면 그거 따라가느라고 바바바바박 거리는 게 주로 내연기관인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지금 요 구간 안에서는 완벽하게 전기차니까. 지금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맨날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딱 눌러놓고 이 상태로 그냥 손만 살짝 얹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지금 에어그랩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거나 음악 같은 걸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 제발 숨 막혀. 특히 에어그립 같은 경우에는 A7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기 송풍에 정말 기본 마운트로 딱 떨어지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에어그립이 여기다 달아놓는다 그러면 선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비를 반을 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선이 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시거잭도 가깝고, 이 거리도. 와, 지금 이 세팅이 차 막히는 이 가운데 너무 편합니다. 아우디 이런 거 좋네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많이 쓰는 거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때 옆에 연석 같은 경우에 앞뒤에 있는지 없는지를 3D로 보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강서에서 지금 여기 경부고속도로 분당 정자까지 이 막히는 길에서의 연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절반 정도가 달았고, 그 다음에 엔진은 400km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기름을 살짝 쓴 거죠. 아까 거기서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우와, 연비가 23.4인 거예요. A7 연비가 23.4라고? 이게 또 하이브리드의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네요. 제가 좀 미팅 시간이 조금 떠갖고 한 30분 정도 컴퓨터로 지금 작업 같은 걸 볼 일이 있어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타는데, 한낮 온도가 한 30도, 32도 정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도 한 28도 되는 그런 되게 습한 날씨거든요. 당연히 차 안에 있을 때 에어컨을 틀잖아요. 어쨌든 내연기관은 시동을 걸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지금 이 차가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기 바닥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에어컨을 풀로 틀고 뭐 이런 불을 틀고 저렇게 음악까지 틀어놓고선 작업을 1시간 정도 했는데도 배터리는 끄덕없습니다. 뭐 전기차 물론 오너님들은 이게 일상이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내연기관만을 타는 그러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와, 이거 굉장히 쾌적하네요. 보통 우리 시동 걸지 않고 있으면 일단 에어컨도 못 트는 데다가 조금 있으면 음악이고 뭐고 다 꺼져 버리잖아요. 아, 이거 플러그드 하이브리드가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A7 55TFSI-E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둘째 날입니다. 요거 하나 넣어보려고 연비 끝판왕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맥세이브를 넣습니다. 뭐 연비도 좋아지고, 보통 차가 여기 지금 100km도 안 뛴 차잖아요. 비록 시승차긴 하지만 엔진이 잘 길들여지기 위해서 넣습니다. I'm out of rhyme, but I'll only tell you that I'm out of time. I'm sick of love songs, I'm tired of this, and I wanna tell you straight just like it is. You're watching me like you want me, but you're still. 차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충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바빠서 충전을 못할 수도 있잖아. 어제 이제 완충을 된 상태에서는 24km까지, 근데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연비가 그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는 막히지가 않아서 와보니까 한 19 정도? 그 정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충전을 안 하고 잤습니다. Show me your love, leave me breathless, breathless.
충전기가 저희 아파트는 있긴 있는데 거기 항상 다른 차들이 서 있습니다. 카니발 뭐 이런 차들 있죠. 네, 휘발유 차량들이 택시도 가끔 서 있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는데 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자고 나왔더니 지금 배터리가 없습니다. 노란색으로만 돼 있죠. 배터리가 없다는 얘기죠. 충전이 아예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 지방을 출장 가거나 또는 깜빡하고 충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 것이냐. Show me your love like it is, like it is. Bend open my heart like you're fearless. Steal all the gold you can get, you can get. Show me your love, leave me breathless, breathless. 일단 연비를 한번 좀 볼게요. 배터리 하나도 없이 고속 장거리를 뛰었을 때 연비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보시면 짠짠짠짠. 자 연비는 12.1 정도가 되네요. 밑에 있는 전기는 뭐 안 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65km로 왔는데 12.1 정도가 된다. 1시간 24분을 왔다. 자 요 정도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반적 4기통 차량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좋은 정도입니다. 일단 이 차량은 2000cc 4기통의 하이브리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안 하게 되어졌을 때는 중간중간에 치고 나가는 구간에서 모터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모터가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 200마력 초중반대 그 힘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터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5일째 굉장히 편안하게 타고 다닙니다. 일단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아우디 시승할 때마다 항상 요 계기판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많이 쓰는 거. 요것만 보다가 어제 이제 갑자기 궁금해서 요걸 눌렀습니다. 뷰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근데 요건 재밌는 게 이 차가 지금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차량의 정보가 여기 뜹니다. 지금 보면 내가 모터로 가고 있는지 엔진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회생 제동을 한다라는 것도 그래픽으로 같이 보여줍니다. 출발을 해보면 파란색으로 나오죠. 요 파란색이 지금 모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터로 가고 있는데 30km가 넘어가는 순간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엔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지금 회생 제동하고 있다. 제동 충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비싼 차량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차량은 충전이 첫날 다 써버리고 충전을 지금 한 번도 못하고 있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극강의 모터가 막 개입하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역할로만 지금 가야 되는 게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파워가 좀 덜 나오잖아요. 충전을 안 했기 때문에. 엔진 혼자서만 가야 되니까 모터가 붙을 수가 없죠. 지금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저같이 바빠서 충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충전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어디 여행을 멀리 가서, 또는 내가 충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누가 충전기를 꽂아놓고 있는 거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꽂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충전해야 되는데 해서 새벽에 내려가서 충전을 빼줘야 되는, 차를 옮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요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편하다. 전기차처럼 꼭 충전을 해야지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을 못하는 날이 있다면 그냥 다니면 된다. 배터리가 없어도 갈 수는 있으나, 그러면 그냥 하이브리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요런 개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빵빵 밀어주고 연비까지 아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진정 이 차량의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충전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집에 또는 회사에 또 원활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도 또 이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차의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충전을 또 매번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냥 전기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루에 뛰는 거리가 많고 그 바쁜 와중에 중간에 어디서 충전을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겨울에 스키장 자주 다녀서 배터리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주유보다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전기차는 진짜 배터리 때문에 겨울에 히터도 못 틀고 무릎 담요 덮어놓고서 운전하시고 그렇답니다. 단 충전을 할 곳이 없다, 나 충전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오너와 비슷하게 이거는 비추드립니다. 충전하러 왔습니다. 아이씨. 짜증나. 이거는 급속 충전기랍니다. 얘는 지금 완속 충전만 되는 건데,
급속 충전기는 안 돼요. 완속 충전기 저기 있죠? 저기 조그만 거 저거로 가야 되는데 오 충전된다. 되네. 신용카드가 망가져가지고 뭐 카카오 내비로 충전을 하면 된답니다. 한 2시간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 2시간 동안 차에서 좀 기다려야겠어요. 덥다. 충전 관련된 건 없나? 차량 충전 및 휴일. 충전! 조기 반짝반짝 거리는 건 있습니다. 저렇게 반짝반짝 거려서 충전은 지금 되고 있다. 문제가 있네. 지금 눌러보면 커넥터가 아직 차량에 연결되어 있어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요. 와, 그럼 충전하는 동안에 시동이 안 걸리고 에어컨이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더워 죽겠네. 내려가 스타벅스 같은 데 있어야 되구나. 충전하는 동안에는 차에서 뭘 할 수가 없네. 음악은 나옵니다. 이게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엔진이 안 도니까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지금 밖에 기온 31.0도거든요 에어컨이 안 나오면 히터도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차에서 있을 수가 없네. 이거 충전되는 동안. 에이,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이마트 왔는데 밑에 가서 장을 보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가서 있던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습니다. 충전이 다 됐습니다. 가격이 충전 요금 원 해서 4754원. 실제 결제 요금이 4,754원이었고 2,000원 할인이 돼서 뭐 2,606원 정도 나왔네요. 2,606원. 아니 그러면 뭐합니까? 2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충전하는 동안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마시고 케이크 하나 먹었더니 8,000원인가 8,900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요금의 2배 정도가 또 어디 가서 처먹는 거죠. 가성비가 안 좋아. 이런 마트 같은 데 와서 충전을 하면 충전비보다 딴 걸 더 처먹어. 완충이 되어졌을 때 갈 수 있는 총거리 43km. 저 어제 배터리를 완충하고 오늘 첫날이거든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져 있으니까 배터리에 확실히 개입이 많습니다. 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져 있을 때는 거의 한 30km 넘어가면 바로 엔진으로 바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30km가 넘어가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죠. 계속 배터리를 씁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거의 전기차죠. 시속 한 60km 정도까지는 거의 배터리만을 사용해서 다니다가 60km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배터리와 엔진이 이제 좀 섞여가면서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60km 아래로 다니는 그런 도로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체 구간이 이러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막히잖아요. 도로가 막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연비가 그래서 끝장나는 거예요. 강변북로 내부 순환도로 이렇게 고속을 좀 속도를 내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엔진을 더 쓰기 때문에 연비가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OTFSI를 제가 겨울에 시승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조금 토크가 터지기 전까지는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좀 차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모터에 힘이 들어가서 시속 60km까지는 모터의 힘으로만 가니까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되게 경쾌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가장 큰 논란거리일 수도 있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거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A7이라는 차량이 2000cc 4기통이 말이 되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같아도 10기통의 자연흡기 차량을 고수하면서 RAS를 계속 그렇게 타오는데 제가 왜 그 엔진 회전 질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기통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OTFSI를 탄 다음에 바로 얘를 타봐. 그러면 오? 뭐야? 그냥 잊혀집니다. 뭐 이거 6기통이 아니라 4기통의 회전 질감, 이게 A7에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일반 하이브리드라는 그 개념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100마력이 넘는 모터가 달릴 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회전 질감 느낄 새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그 미션이 체결되어지는 그 빈 공간을 바로바로 채워주는 게 모터가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초반 토크와 중가속을 할 때 그 토크감을 맛본 다음에는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A7
제가 보기에는 6기통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었던 무거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건 이 55TFSI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통수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뭐 앞으로 없어질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10기통, 12기통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고요. 뭐 8기통 이것도 이제 곧 사라질 그런 엔진이기도 하고, 포르쉐 박스터도 4기통이고요. 페라리도 6기통 하이브리드가 되는 바람에 4기통 하이브리드 성능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5TFSI 같은 6기통 겨울에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차량도 사실은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힘이 좀 모자르다, 뭔가 치고 나갈 때 아쉽다, 차가 무겁다라고 느껴진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또 8기통을 가야 되잖아요. 이 차가 RS7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6기통으로도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일반적인 우리 5TFSI보다는 215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당연히 배터리 때문에. 그럼 엔진이라도 좀 작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그 부족한 힘과 파워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아니, 이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줍니다. 6기통 A7은 회전 질감 그거 말고는 이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비도 떨어져, 힘도 떨어져, 순발력도 떨어져.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게 바로 A7 55TFSI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쉽죠. 근데 여기다가 6기통의 하이브리드를 넣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6기통의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포르쉐 파나메라, 제가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파나메라 차주도 그랬어요. 이건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안 좋다. 그럼 도대체 왜 하이브리드 타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비싼 가격을 지불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아주 높은 연비가 있어야 되는데 연비도 10몇 정도 나오고 그마저도 밟으면 바로 꺼지기 때문에 이건 뭐 하이브리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계약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이거 외에는 A7은 답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차량 빼고, 바로 RS7을 제외하고는 말이죠.